안녕하세요. 박영배입니다. 지난 NCAA랑 ACHA 두 가지 다른 조직의 대학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과연 디비전 1을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은 디비전 2 조금 낮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뭐 물론 디비전 1도 학교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어쨌든 결정은 뭐 이제 점점 본인들의 어떤 계획 속에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그런 대학들을 좀 어떻게 도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내용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또 코로나 상황도 지금 아주 심각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입학에 대한 어떤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과 이런 지금 모든 것들이 조금 뭐 바뀌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내용을? 자, 유학 시기 몇 학년부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네, 이거는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부모의 입장으로 제 아이를 이렇게 유학을 보낸다고 할 때 또 생각해 보면은 너무 어렸을 때는 조금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렸을 때는 가족이 같이 오거나 뭐 그러지 않고서는 참 보내는 게 선뜻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 14살, 네, 중학교 여기 나이죠. 한 중학교 나이 정도서부터 어, 오실 수 있으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이제 애만 혼자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족이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냐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가족이 함께 다 이민을 올 수 있는 문제라면은 뭐 일단 신분 해결이 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또 아이의 어떤 운동적인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고 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을 부모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아이를 어딘가에 이제 뭐 보딩 스쿨 그런 스타일의 기숙사가 있다 그러면은 기숙사에다 맡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어떤 도시라든가 이렇게 그런 곳에 가게 된다면 참 그런 엑스트라 가디언 서비스가 필요한데, 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비자가 사실 뭐 받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캐나다를 먼저 들어가셨다 뭐 이런 분들도 제가 얘기를 종종 듣고 하는데, 캐나다에 가셔서 좀 뭐 14살보다 밑에 어린 나이에 이렇게 가셔서 준비를 하시다가 거기서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 쪽으로 넘어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캐나다에서 가시면은 아이스하키적인 면으로서 좀 실력을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4살 뭐 트리플 A라든가 어떤 좋은 팀 뭐 이렇게 좀 보시고 계시는 팀이 있다 그러면은 감독한테 계속적으로 자기 어떤 이런 실력을 이제 비디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내가지고 트라이아웃을 한번 시도해서 이쪽으로 또 옮기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14살 정도서부터 오셔가지고 아이스하키 또 공부 이런 또 두 마리를 다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영어가 문제인데, 영어가 완벽하게 되는 조건이라면 14살 때 와서 똑같이 학년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영어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좀 덜 되신다면 오셔가지고 또 한 학년을 한 번 더 다니시면서 졸업하는 나이를 18살이 아니고 미국에서 19살로 또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물론 여긴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반학기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반학기라 하더라도 어쨌든 어,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이는 그래도 조금 더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볼까요? 네,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GPA 어느 학교에 가든지 간에 뭐 운동을 스카웃으로 어떻게 했든 뭐 했든 일단은 GPA가 일단은 바탕이 돼야 돼요. 네, SAT랑 뭐 다른 것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나는 아이스하키로서 가고 나서 전공을 아예 내가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졸업을 했지만 그 전공을 조금 더 살려서 나중에 뭔가를 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 전공에 맞는 AP 테스트를 미리미리 이것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대학을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 시대에 지금 입학 이런 추세가 좀 바뀌고 있어요. 자, 2020년 미국에서는 3월 초에 완전히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되고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3월 말에 12학년 친구들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통계 그 조사가 있었어요. 네. 니네들이 지금 이런 시기에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어떤 걱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학교를 가게 되면은 학교에서 적어도 4년 정도, 네, 빨리 졸업하는 사람들은 4년 안에 졸업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공부로 어떤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4년 이상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데 그 4년 이상 다녀야 되는 학교를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름만 듣고, 물론 좋겠죠. 좋은데 이제 가서 투어를 하는 것이 보통은 많이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 투어가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것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어도 못하고 그런 또 공립과 주립과 이런 학교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학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왕이면은 부모님 집과 가까이 있는 지금 주립대를 선호한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12학년 학생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운동선수들도 뭐 장학금을 다 받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라면 이렇게 주립대, 네, 주립대면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영상 중에 뭐가 있죠? NCAA가 아니고, 네, 거기는 보통 사립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강세를 했고, 제가 그쪽으로 또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ACHA 중에서 주립대학교, UC 버클리, UC LA 뭐 이런 학교들이 있죠. 네, 그렇게 학비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학교들을 선택을 하는 지금 추세라는 거죠. 네. 이 입학률이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네. 입학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네 학교에 들어올 사람이, 입학률이 아니고 등록률이죠. 등록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네 학교에 들어올 사람들이 없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입학률을 이제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입학률을 올리는 현상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학에서는 지금 하버드랑 뭐 아이사키로 소개시켜드렸던 USC 같은 경우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USC 같은 경우에는 입학률도 올렸지만 다음 학기에 이제 수업을 뭐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도 올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 보더라도 물론 지식을 전달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출신으로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든 뭐 아이스하키 선수가 되든 뭐 어쨌든 어느 학교 출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꼬리표 때문에 학교가 활발한 그 리크루팅 활동을 하지만 결국에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입학률을 올리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USC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도 올려가지고 막 학생들이 뭐 지금 뭐 반대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 뭐 그건 어떻게 될지 어쨌든 나중에 또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런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 위기죠. 즉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등록률이 떨어진다. 등록률이 떨어지면서 경제적인 조건으로서 나는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어플라이를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충족이 된다면 등록률이 떨어졌을 시기에 맞춰가지고 입학을 노려보는 그런 것도. 근데 다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학위, 공부 등등 모든 것들. 네.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뭐 이런 대학들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투어 하는 부분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사이트 있죠? 네.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이 있으셨다면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미국에 오셔가지고 뭐 하버드 가서 뭐 발 만지고 뭐 어디 가서 학교 구경하고, 네, 그렇지 않아도요. 이 지금 이 IT가 발달한 유튜브로서 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학교들이요.
너무나도 정말 영상들을 자기네 학교 소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일반적인 학교 소개뿐만이 아니고 또 운동부들 소개도 있고요. 근데 그 운동부 안에는 뭐 아이스하키 부만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학교 모든 스포츠들. 네. 네. 아이스하키 미국에선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이스하키 하는 선수한테는 야 아이스하키만 해. 딴 거 하지 마. 야 딴 거 너 운동신경 별로다.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하키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여기서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아이스하키도 하면 어렸을 때 다른 수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농구도 하고 짐내스틱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보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신체 활동들이 나중에 최고의 엘리트 정점에 찍기 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게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체 활동들이 다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그런 가상 투어를 통해서 그런 학교 그 다음에 운동 종목들 소개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아주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에세이를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에세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장애인 지금 여기 미국에 체육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재미 체육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또 이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봉사활동을 제가 물론 임기가 있으니까 하는 임기가 뭐 앞으로 2년 안에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 뭐 연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임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인프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봉사활동을 크레딧으로 자기가 갖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기가 에세이에다가 강력하게 담아냄으로써 좀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네. 한국의 뭐 입학 그런 도와주는 이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학원들에서 뭐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장애인들 내용으로 해가지고 내용 이렇게 쓸 수 있는 또 만약에 진짜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특정 스포츠 그 중에서도 종목이 좀 생소하죠. 뭐 대학으로 아이스하키를 가는 것에 대해서 입학 그런 학원 같은 데 가서 소개서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제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목이 생소하고 그런 만약에 장애인 하키, 뭐 장애인 하키도 지적 장애인이 하는 하키, 그다음에 신체 장애인이 하는 하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님들도 하는 하키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하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보이질 않지만 하키 경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NHL 산하에 있는 팀들이 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무기이고 굉장한 장점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에세이를 좀 강력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 얘기고 또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 뇌진탕에 관한 거예요. 네, 특히 NCAA 같은 경우에는 뇌진탕 아이스하키에서 뇌진탕을 굉장히 이제 무섭게 생각합니다. 뇌진탕이 이제 한 번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스카우트하는 입장에서 약간 꺼려 합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 네, 세 번 뇌진탕 당하고 나면은 야구로 치면은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요. 네. 왜냐면 위험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 만약에 프로로 치면은 그런 거죠. 높은 연봉으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실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 해에. 그럼 우리 뭐 이렇게 언론에서 먹튀라고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뇌진탕이 중요하니까 아이스하키를 하실 때는 헬멧을 최고로 좋은 브랜드, 머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브랜드를 사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대학들이 이제 보면요, 아까도 이제 뭐 GPA 뭐 3점 몇, 뭐 이렇게 뭐 쭉 있고 또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어떤 학교에 아이스하키부가 있었어요. 아이스하키부가 있는데 이 아이스하키부는 이 미 전국 랭킹 1위예요. 미 전국 랭킹 1위.
네, 그냥 이 주가 아니고 미 전국 랭킹 1위인데 이런 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뭐 하버드라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3.5 GPA에 SAT 1400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필요했는데 GPA가 조금 딸리는 거예요. 3.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딸린다든가 이랬을 때 그 학교들은 이 고등학교의 아이스하키 부가 전국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케줄을 소화했으며 이 학교가 이 운동부 이렇게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가 노력을 최대한 이만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어드밴테이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키가 뭐 USHL에서 NCAA로 올라가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뭐 만약에 학교 팀이 있다 그렇다면은 대학을 올라갈 때 네, 요런 그런 관계들 이 학교 팀이 성적을 최고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NCAA 디비전 1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NHL 가는 것을 희망하시는지 아니면은 ACHA 디비전 2에서 운동을 하면서 전공을 살려서 나중에 아이스하키 선수 생활이 끝나더라도 적어도 6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결정들을 하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결정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길 외에도 조금 이렇게 벗어나지만 다른 길들이 있을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각자 교육에 대한 마음이 다르시고 생각이 다르시니까 그거는 부모님들께서 잘 결정하시고요. 하여튼 어떤 도움이 이제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을 들어보셨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카톡 아이디 하키 와이비죠. 카톡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이메일은 되게 쉬워요. laisaaki.camp@gmail.com 이런 걸로 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다른 하키 관련된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